안녕하세요, 타로님입니다. 그간 개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거나 또는 떠나보내게 되죠. 모든 이별이 매번 가슴이 아프지만 이번 이별이 유독 가슴이 아픈 당신에게 이 방송이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이야기 하나. 이별은 흔한 일이다. 이별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심히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가깝게는 부모, 형제, 친구 등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 아니 한 번 이상 겪는 감기 같은 증상이죠. 물론 감기에도 중병으로 전이되는 사람과 다음날 가뿐히 자리를 박차고 이러는 사람들 있고요. 그건 뭐 각자의 면역력이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유독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헛갈려 합니다. 과거의 연인과 현재의 그 사람을 구분 짓지 못하는 정보 오류 현상입니다. 과거의 연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고 행복했고 걱정해주던 그런 사람이었고, 현재의 그는 내가 뭘 하든 어찌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지각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회를 원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회할 수 있는 이별과 재회를 할 수 없는 이별이 있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재회를 할 수 있는 이별이란 즉흥적 감정에 의해 이별했거나 상대방이 이타심, 즉 정이 많거나 부성애, 모성애 등 그런 것이 강한 종류의 사람, 혹은 이별 후에 더 나쁜 연애를 하고 헤어진 직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이 두 가지 이별을 구분하는 체크타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과연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또는 연애 기간 중 주도적인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해보는 이별 방법이었는지 알아보는 체크타임인데, 이 체크타임은 의외로 제외가 간단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의뢰 관계로라도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면 잘못을 반성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확신을 듣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라면 80% 이상 제외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몇 번의 원모 타임 사용권을 사용한 경우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도한 자기 반성은 상대방에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과일을 고르더라도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을 찾고 고르지, 상하고 질 떨어지는 상품을 고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전자의 경우고 이별을 통보하고 이 방식을 알고 싶은 체크 포인트를 쓰고 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은 상대방은 역시 내 결정이 옳았구나 라는 자기 확신으로 이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이때는 사설을 생략하시고 내 잘못과 반성, 앞으로의 연애의 루트 등을 제시해서 진심이 담긴 장문을 카톡에 남겨주시고 기다리세요. 만약 상대방이 전자의 경우라면 80% 이상이 재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온다면 그때는 이 이별이 절대 가벼운 이별이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버 타임이 있죠. 만약 이 실버 타임이 자칫 급한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상대에게 자주 연락을 시도하고 접촉을 시도한다면 역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실버 타임은
기회를 엿보는 시간이죠. 이별로 약 한 달 이내죠. 만약에 우리의 연애 기간 동안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았지만 당신에 대한 좋은 추억,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유된 시간의 추억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연락이 단답형이라도 오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죠. 만약 안 올 경우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넘어 들어가기 전에 직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유무를 남겨야 됩니다. 자존심을 바라고 그러신다면 이 방송을 보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존재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곳은 눈이 많이 와. 이 정도? 아님 오늘 매우 바람이 차가워. 이 정도의 존재 유무 체크. 이것을 왜 시도하냐? 상대방이 사라져가는 나의 존재를 다시 끄집어내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별 후 셋째 주 이후가 가장 적절한 타임, 나이스 타임 같아요. 만약 이때에도 답이 없거나 무시당하더라도 마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게 당신 아닌가요? 목적은 사라져가는 당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리고 2개월 이상은 서서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 당신이 죽을 것 같다. 그럼 시도해 보세요. 마음껏 하고 싶은 모든 걸 해보세요. 근데 내가 장담합니다. 안 될 겁니다. 이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운명적 재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운명적 재회는 상대방의 후폭풍이 와야만 가능해요. 이 후폭풍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는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대부분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의 만남 후 나쁜 만남을 가져 헤어졌을 때는 반드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당신과의 추억이 아름답거나 이별의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사람에게만 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찬스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운명이 판가름 지고 그 기회도 운명의 손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차라리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게 편하죠. 만약 이런 재해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하고는 운명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